얼굴에 맞는 조화로운 아름다움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합니다. 각자의 해부학적인 구조, 즉 근육과 지방을 정확히 이해해서 자기의 얼굴에 맞는 최적화된 결과를 제공하는 클래스가 다른 메이트 성형외과의 김근식 원장입니다. 이전에 절개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또 절개를 해야 된다,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전에 절개를 했어도 비절개로 충분히 교정이 가능한데요. 라인을 단순하게 좀 높이거나 아니면 부분적으로 교정할 경우에는 비절개로도 충분히 교정할 수 있습니다. 절개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부자연스럽다, 이거는 좀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피부가 두껍고 오히려 지방이 많으면은 절개를 해서 두터운 피부를 절제해주고 지방도 좀 제거해주면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크고 시원한 눈매를 만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안검하수의 경우에 비절개를 할 경우에는 효과가 좀 적을 수 있어요. 그렇지만 절개를 통한 방법은 효과가 확실할 수 있습니다. 쌍꺼풀을 이전 수술에서 너무 높게 만들었거나 좀 부자연스럽게 했을 경우에 일명 소세지 눈이라고 하죠. 좀 부자연스럽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. 이럴 때는 쌍꺼풀의 높이를 좀 낮춰서 쌍꺼풀을 좀 더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거든요. 여기서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전에 있던 쌍꺼풀을 정확하게 잘 풀어줘야 되고요. 또 유착이 생기지 않도록 거기를 잘 박리하는 게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쌍꺼풀이 얇아졌다고, 즉 처졌다고 무조건 절개를 해야 된다, 이거는 아닙니다. 피부가 얇고 눈의 상태만 잘 맞으면 비절개 방식으로도 처짐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고요. 그로 인해서 크고 시원한 눈매를 만들 수 있습니다. 일단 쌍꺼풀이 풀렸으면 다시 쌍꺼풀을 만들게 되는데요. 거기에 눈 위가 꺼진 것까지 동반되셨다면 중요한 게 눈 위에 있는 지방을 끌어내려야 됩니다. 끌어내리기만 하면 되냐? 이건 아니고요. 잘 고정해 주는 게 또 중요합니다. 근데 눈 꺼짐이 되게 심한 분이 있어요. 그럴 경우에는 소량의 지방 이식이 약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. 간혹 한쪽만 하면 되지 왜 양쪽을 해야 되냐,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그런데 이제 재수술의 경우에는 한쪽뿐만 아니라 반대쪽도 처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. 또 이미 약간 풀려 있는 경우도 많으시고요. 또 안검하수가 좀 있으시면은 양쪽을 보통 교정하는 게 일반적입니다. 또 한쪽만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한쪽은 붓기가 이렇게 있는데 반대쪽은 정상 붓기이기 때문에 좀 회복하는데 좀 어색한 느낌? 그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양쪽을 권해드리기도 합니다. 남자의 경우에는 쌍꺼풀을 조금만 높게 이렇게 만들어도 금방 느끼해 보이거나 되게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거든요. 이럴 때는 이전 수술을 한 쌍꺼풀 높이를 조금 낮추어주고 눈매 교정이 덜 된 경우에는 눈매 교정을 확실하게 해주면 무쌍 느낌의 크고 시원한 눈매를 만들 수 있습니다. 보통 이제 6개월을 보통 말씀드리는데요. 이거는 흉터가 좀 안정화되고 피부가 좀 부드러워지는 시기가 수술 후 6개월이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요. 만약 좀 수술하고 너무 마음에 안 들거나 수술이 좀 교정이 빨리 필요하다, 이럴 경우에는 2주 또는 3주 내에 수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수술한 부위가 안정화되기 전에 빨리
진행하는 게 더 유리하죠. 재수술을 생각하실 때 무조건 대형 병원이 잘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. 재수술을 생각하실 때 중요한 거 몇 가지 말씀드리면, 첫 번째가 이 병원이 어떠한 수술에 특화되어 있냐, 이거를 한번 꼭 살펴보세요. 그래서 이 병원이 뭐 눈이면 눈, 코면 코, 아니면 다른 부위에 특화되어 있는지 그거를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두 번째는 수술을 시행하는 의사가 얼마나 이전 수술의 실패 원인을 잘 분석하는지, 그리고 수술을 할 때 얼마나 꼼꼼하게 섬세하게 하는지, 이거를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마지막 세 번째는요, 이 수술을 하는 의사가 수술 전부터 수술 후 끝까지 책임지고 잘 관리하는지, 케어를 잘 해주는지, 이것도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